엘레나 선장, 페레 큰 고개, 페울레 선장, 글라시에까지의 지도이다. 8시 18분에 2061m의 엘레나 선장에서 2537m인 페레 큰 고개를 향해 나아갔다. 프레드바르 삼거리에 페레 큰 고개 1시간 25분, 페레 작은 고개 꼴뿌띠 페레 1시간 55분, 보나띠 선장 2시간 30분이라는 이정표가 보였다. 지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페레 큰 고개로 가기 위해서는 프레드바르 삼거리에서 남쪽으로 꺾어졌다가 동쪽으로 방향을 바꾼 후 다시 북쪽으로 올라가야 한다. 지도상 프레드바르 다몽으로 표시된 건물이다. 10시 25분경 프레드바르 다몽을 지나면서 TMB는 더욱 가팔라졌다. 인기척이 느껴져서 뒤돌아보니 좀 전까지 보이지 않던 외국 젊은이들이 비방용 대형 배낭을 쥐고서도 어느새 나를 따라잡은 것이다. 몽돌랑과 프레드바르 빙하가 젊은이들 뒤에서 더욱 가까이 보였다. 우르마웨르를 출발한 이래 페레 계곡 우측의 산기슭을 따라오던 TMB가 우측으로 진로를 바꾸자 페레 계곡은 시야에서 사라졌다. 진행 방향 좌측은 에콘두이 능선의 아래쪽 기슭이고 우측은 꼼베트 계류 또랑들라 꼼베트이다. 11시경에 꼼베트 계류 좌측의 가파른 길을 흰겁게 올라 해발 2300m쯤 되는 언덕에 이르자 좌측으로 몽돌랑을 비롯하여 프레드바르 빙하를 에워싼 고봉들이 다시 보였다. TMB의 아름다운 풍광을 이루는 것 중에서 특히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지할 주변에 다양한 야생의 밭이 끊임없이 이어진다는 점이다. 고도가 대략 1300m에서 2600m 내외이고 맑은 공기, 적절한 강수량, 따사로운 햇빛에 더하여 빙하 아래의 넓은 산기슭과 구릉지대는 자연보호구역으로 잘 관리되고 있어서 천상의 화환을 걷는 듯한 기분이 지속되었다. 그늘을 만드는 수목이 완전히 사라진 해발 2400m 내외의 페레 큰 고개 아래쪽 능선에는 만발한 야생화들이 온 언덕을 덮고 있었다. 일행보다 10여 분 뒤처진 11시 26분에 해발 2463m인 전망 포인트에 도착하였다. 가까이 다가온 몽블랑과 프레드바르 빙하, 몽블랑 산계와 건너편 산능선을 길게 가르는 장대한 페레 계곡, 산기슭을 가득 덮은 야생화, 청명한 하늘, 서늘한 공기와 따가운 햇살, 이국 트레커들의 낯선 대화소리, 숨소리, 고산의 거친 바람소리, 가슴 깊은 곳에서 연락이 야생화처럼 만개한다. 가장 멀게 느껴지는 마지막 5분 거리의 고갯길을 오르니 이탈리아와 스위스의 국경인 페레 큰 고개 그랑콜 페레였다. 2024년 7월 26일 11시 44분이었다. 고개마루에서 좀 더 높은 언덕을 올라가서 내가 걸어온 저 아래의 페레 계곡부터 굽어본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몽돌랑, 아르젠티에르봉, 샤르도네봉을 지나 이틀 후에 우리가 넘을 발무고개로 이어지는 북쪽 능선을 본다. 다시 몸을 돌려 시선을 남으로 향한다. 그랑드 골리앗과 산 베르나르도 큰 고개를 지나서 까마득히 먼 마터오른산과 그 너머로 아득히 뻗어갈 장대한 에콘두이 능선의 말할 수 없이 억센 서유럽의 척추를 상상하면서 자연과 인간과 시간에 관해서 실말이 없는 상념에 빠져들었다. 해발 2537m에 있는 국경표지석이다. 상단의 13이라는 숫자는 이탈리아에서 지도상의 특정 지점을 표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단에는 주변의 목초지에서 양이나 염소를 돌보는 목양견을 애완견처럼 대하지 말고 주의하라는 취지의 안내판이 놓여 있다. 목양견은 전문직에 종사하는 개로서 나름대로 직업적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니 인격, 아니 견격을 존중하라는 뜻인가. 좌측부터 트리올레봉, 도미노봉, 치마북봉, 우르트봉, 프레데바르봉, 몽돌랑, 알로브레제아봉이 두 개의 빙하를 에워싸고 있었다. 여행자의 기원하는 마음이 모이는 산에는 십자가나 돌무지가 흔히 보인다. 페레 큰 고개의 십자가 아래에 쌓인 돌무지를 보면서 십자가는 수천 년 전부터 인류가 모아놓은 돌무지에서 돋아났을 것이라는 상상을 해본다.
12시 2분에 페레 큰 고개를 출발하면서 바로 스위스에 입국하였다. 오늘의 목적지인 글래시의 산장은 고도가 1600m이므로 앞으로 900m 이상을 내려가게 된다. 부드러운 구릉지대의 도처에 희끗희끗 남은 전설은 누워있는 젖소의 얼룩무늬를 닮은 듯하였다. 왼쪽에서는 마지막 남은 빙하가 허술하게 사라지는가 하면 오른쪽에는 페올레 계류의 최상류인 작은 도랑이 생겨났다. 도랑에 불과하던 페올레 계류가 저 아래 계곡을 따라 흐르고 있다. 오후 1시 9분에 지명이 페레 계곡과 동일한 해발 2071m인 발페레 마을의 페올레 산장에 도착하였다. 페올레 산장은 르피주, 대피소가 아니라 알파주, 하계 목장으로 오두막집인 샬레보다 규모가 크다. 매우 혼잡한 이곳에서 늦은 점심을 먹고 오후 2시에 출발하였다. 산장 아래로 5분 거리의 이정표가 보였다. 흰색 바탕에 붉은 십자가가 그려진 스위스 국기의 색깔로 도안된 모습이다. 페올레 도랑 등 수많은 지류가 합수하여 넓어진 페레 계류가 한없이 아득한 계곡을 흐른다. 이틀간 산속을 걷다가 오후 2시 45분에 페레 마을 위쪽의 주차장에 도착하니 자동차가 새롭게 보인다. 오후 3시에 인간이 모여 사는 마을인 페레로 내려왔다. 기진맥진한 상태에서 도로를 따라 46분을 더 걸은 후에 오후 3시 46분이 되어서야 녹초 직전에 드디어 오늘의 목적지인 포울리의 글라시에 산장에 도착하였다. 글라시의 산장 역시 르피주가 아니라 여관 겸 식당인 오베르주이다. 근데 기러기 다한 육신에 젖어드는 말할 수 없는 이 안온함의 정체는 과연 무엇인가? 질리도록 보고 또 본 저산이 왜 또 그리워지는가?